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엔더러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최근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두고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탈모란 큰 걱정거리이자 하나의 질병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털이 빠지는 현상도 한의학에서는 그 원인이 제각각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그중에서도 눈썹이 잘 빠지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엔더러 건강톡톡. 오늘은 엄청 고민되는 눈썹이 빠지는 현상에 대해서 함께 볼 텐데요. 관련해서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눈썹이 빠지는 현상입니다. 눈썹이 빠진다.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엄청 고민이 되는 눈썹 빠지는 현상입니다. 근데 눈썹이 빠지는데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서에 보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적인 원리를 깊이 생각하고 그 원리에 맞게끔 치료하면 눈썹이 빠지는 경우가 치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썹이 빠진다. 머리털이 빠진다. 또 원형 탈모가 있다. 수염이 자꾸 빠진다. 이거 다 다릅니다, 원인이. 그런데 이것을 한의학을 깊이 연구해 보면 이 원인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우선 머리카락, 눈썹, 구렛나루가 속한 곳입니다. 머리카락은 심에 속합니다. 심장에 속해요. 그래서 위로 자랍니다. 화기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화를 너무 많이 받으면 곱슬머리가 됩니다. 뭐예요? 화라는 건 불이죠. 불에다가 머리카락 갖다 대보세요. 곱슬을 타버리지. 그래서 곱슬머리인 사람들은 화가 많습니다. 곱슬머리인 사람들은 울화가 많습니다. 곱슬머리인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생각이 많고. 그래서 곱슬머리인 것을 보고 한의학에서는 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또 얼굴이 붉은 사람, 입술이 얇고 뾰족한 사람, 눈이 동그란 사람,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울기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고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약속을 잘 지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을 볶습니다. 그럼 피가 마르겠죠. 그러면 이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피의 영화인데 이런 사람들은 바로 머리가 빠지는데 어디가 빠지느냐? 바로 요 윗부분이 빠집니다. 그래서 요 정수리 부분이 허옇게 변하는 사람이 빠져서 허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윗머리가 빠지는 사람들은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매우 급한 사람입니다. 성질을 냈다 풀었다. 냈다 풀었다. 피가 마르겠죠. 그러면 원형 탈모증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바로 요 윗부분 정수리부터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흔히 여기 요 가운데 부분이 백회열 부분이 빠지는데 그것은 바로 심장의 기운이 약해서 혈기가 쇠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눈썹은 간에 속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목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늘씬하게 생기고 강인하게 생기고 이런 사람들, 여간해서 살 안 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 지치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평소에는 인정이 많은데 욱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눈썹이 진한 사람은 욱하는 기질이 셉니다. 욱하면 피가 마르죠. 손상되죠. 그렇게 되면 바로 눈썹이 빠지는 겁니다.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눈썹은 간에 속한다고 그랬죠. 또 구렛나루, 턱수염, 이것은 신에 속합니다. 신에 속하므로 아래로 자랍니다. 턱수염이 이렇게 위로 자라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아래로 자라요. 아래로. 이것은 수기를 받았기 때문에, 물수자. 수기를 받았기 때문에. 수기, 물수자, 수기. 수기를 받아서 그래요. 처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턱수염이 조금 나온 사람도 있고 많이 나온 사람 있잖아요. 이건 수기가 많은 사람. 이 턱수염을 많이 기르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 턱이 좀 약한 사람들. 이 턱이라는 것은 한의학에서 근본을 얘기합니다. 남자의 근본.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들 보면 턱수염을 남자들 하면 다 턱수염을 이렇게 기르는 이유는 내가 근본이 이렇게 든든하다. 이런 거를 과시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요 눈썹이 간에 속하고 이 눈썹이 빠지는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썹이 빠지는 현상은 습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째, 습열. 이 습열이라는 게 뭐냐면 습기와 열독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 얼굴이 붉으면서 푸석푸석해. 얼굴이 반질반질한 게 있고 푸석푸석하고 부은 것 같은 이런 얼굴. 그런 사람은 부은 게 살이 된다고 그러죠. 이런 사람이 습열에 손상되기 쉬운 사람입니다. 습열에 손상되면 여러 가지 병들이 나타나는데 피부병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날구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관절이나 이런 데가 수시가 아팠겠죠. 이렇게 눈썹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허리, 다리에 병이 잘 생기는데 디스크 현상, 다리가 가늘어지는 현상, 이런 현상이 습열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눈썹이 습열에 의해서 빠진다고 했죠. 그러면 허리, 다리가 아픈 사람이 와서 눈썹이 빠지면서 그러면 허리, 다리병을 습열에 의한 병을 치료해 주는 그런 약을 쓰면은 바로 눈썹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치가. 그게 습열에 의해서 눈썹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어에 의해서 눈썹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썹이 진한 것은 속이 다혈이라고 합니다. 속이 다혈. 다혈. 피가 많아야 되는데 피가 부족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원인이냐. 피 말리는 성격이 있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또 잠을 11시 이전에는 자야 돼. 11시, 12시, 1시, 3시, 4시까지가 가장 피를 왕성하게 저장하고 가장 많이 생성하는 때예요.
근데 그때 잠을 안 자. 보통 4시, 3시나 되면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밤에 밤새도록 다른 일을 하다가. 이러면 바로 혈이 부족한 증상이 나타나요. 또 화를 냈다가 풀었다가 냈다가 풀었다가 욱했다가 이러면 피를 손상해요. 너무 오랫동안 책을 봐. 너무 오랫동안 피곤하게 기도를 해. 피가 손상돼. 내상 혈어 조작. 이건 뭐냐? 위장병인데 피가 부족해 바짝 마른 사람이 또는 눈썹이 진한 사람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신경성 소화불량이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상 혈어 조작에 의해서 눈썹이 빠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곱슬머리인 사람, 얼굴이 갸름한 사람, 눈썹이 진한 사람, 입술이 푸르고 눈동자가 푸르면서 피부가 푸르고 피부가 거칠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내상 혈어 조잡증이 잘 나타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내상 혈어 조잡증에 의해서 눈썹이 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눈썹이 빠지는 현상은 한의학적으로 사암을탕에 진마황백을 써서 습열을 없애주거나 또는 당귀전통탕을 써서 습열에 의해서 오는 여러 가지 허리 다리병을 치료해주면 바로 눈썹 빠지는 현상이 좋아질 수가 있고 또는 양현삼탕 내상 혈어 조잡을 치료해서 양현삼탕으로 내상 혈어 조잡증을 치료해서 눈썹이 빠지는 것을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 고민이 되는 눈썹 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 한의학에서 생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생긴 모습과 나타난 증상과 맥을 보아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으면 한의학적으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엄청 고민되는 눈썹이 빠지는 현상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듣고 오셨습니다. 이 눈썹이 빠진다는 게 참 흔한 경우는 아닌데요. 네, 흔한 경우 아니죠. 네, 이 눈썹에서 털이 빠진다. 이 관련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눈썹이 빠져서 고민이라는 20대 남성이 내원했습니다. 이 남성은 눈썹 부위가 가려우면서 하얗게 뭐가 일어나고 눈썹이 많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또 얼굴에 여드름도 많이 생기고 잠도 깊이 못 자고 손에 땀이 많이 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손에 땀이 나고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은 내상에 의해서 눈썹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식곤증이 있고 설사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 환자의 생김새도 궁금한데요. 네, 눈썹이 유난히 진했습니다. 얼굴이 붉고 남성이 눈썹이 진한 것은 사실은 하나의 특징이자 흠입니다. 이런 흠을 보완해주면 전신이 건강이 좋아지면서 눈썹 빠지는 현상이 좋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치료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눈썹이 진하면서 소화가 안 되고 손바닥에 땀이 나고 깊은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혈어 조잡에 의한 위장장애로 보고 즉 신경성 소화불량인데 혈이 부족해서 오는 신경성 소화불량으로 보고 양혈 사암을탕이라는 약을 투여했습니다. 네, 치료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이분은 이제 눈썹 빠지는 것도 굉장히 고민이지만 여드름이 나는 것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드름이 확 좋아지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소화도 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눈썹도 훨씬 덜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눈썹 주변에 허옇게 비듬같이 일어나던 현상도 덜하고 마음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다 좋아졌다니 결과가 성공적입니다. 한의학적인 이론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환자는 눈썹이 진하고 얼굴이 붉어 심화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썹이 빠지는 것을 너무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것도 소화가 안 되고 이것은 혈어 조잡에 의한, 즉 혈어에 의한 신경성 소화불량에 의한 것으로 보아서 양열 사물탕을 투여한 것인데 좋은 효과를 본 것입니다. 이 양열 사물탕은 생각을 많이 하여 혈이 부족해서 생기는 조잡증을 치료하는 이러한 처방입니다. 남자가 눈썹이 진하면 혈기가 왕성하고 꼼꼼하며 여성성의 경향이 있습니다. 속을 많이 끓이죠. 상기 환자도 눈썹이 진한 남성의 조잡증에 쓰는 양을 사물탕을 투여하여 좋은 효과를 본 것입니다. 네, 이 눈썹 빠지는 현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눈썹이 진한 것도 혈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눈썹이 진하면 속이 다혈함으로 다혈해야 되는데 지금 위가 나빠서 생혈을 하지 못하므로 혈이 상대적으로 부족돼서 병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얼굴 부위는 위에 속하죠. 음식을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칠정으로 감정이 매우 상하면 또 피를 상하게 되어 있죠. 눈썹이 남자가 진하면 혈기가 왕성한 것입니다. 즉 남자가 여자처럼 세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마음이 편치 못하며 아프다 하면 전신이 다 아프고 마음이 편하면 하나도 안 아픈 체질입니다. 속이 답답한 기운을 트름하고 느글느글 미식미식하며 목에서 가슴에 걸쳐서 아픈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이게 조잡증입니다. 즉 혈이 허에서 오는 조잡증이죠. 이것은 담화작용입니다. 눈썹이 진하면 속이 다혈함으로 혈기가 왕성하니까 머리가 좋고 노력을 과다해서 그래서 항상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됐던 것입니다. 이 환자도 소화가 안 되는 것을 치료해 주니까 전신 건강이 좋아지면서 바로 눈썹이 하얗게 되는 현상이나 눈썹이 빠졌던 이런 현상들이 좋아지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심각한 아토피 피부염인데 진물이 나는 아토피 피부염이에요. 그것도 밤에 심하게 가렵고 진물이 나는 심각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토피 환자들이 많죠.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이 낮에 더 심하냐 밤에 더 심하냐에 따라서 그 원인과 치료법이 다릅니다. 또 아토피 피부염이 심각한데 진물이 나느냐 안 나느냐에 따라서 그 원인과 치료법이 다릅니다. 또 어느 곳에서부터 시작됐느냐, 다리부터 시작됐느냐, 가슴부터 시작됐느냐, 배부터 시작됐느냐, 등부터 시작됐느냐, 또는 머릿속부터 시작됐느냐에 따라서 전혀 원인과 치료법이 다릅니다. 이러한 것은 한의학이 오묘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체 자체가 알다가도 모를 아주 묘한 이러한 구성이기 때문에 인체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연구해도.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원인이 안 나오는 병이 더 많아요. 아토피 심각한 피부병, 아토피병이요. 원인 잘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많이 심각한 아토피 피부병
진물나는 아토피 피부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만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가렵죠. 진물나죠. 밤잠 못 자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환자들이 빨리 낫게 해달라. 근데 빨리가 되나 그게? 한약이라는 게 원앙들인데 진물이 날 정도면 대단히 심각한 거거든요. 썩어 들어가는 건데 피부가 괴사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빨리 고쳐달래요. 더군다나요, 이렇게 심각한 아토피 환자들은 어떻게 진물이 나니까 임시로 가라앉히는 약 써요. 또 가려우니까 가려운 거 없애는 약 써요. 그러면 안에 숨어 들어가요, 병이. 병이 안으로 숨어 들어가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병이 드러나도록 하는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심한 경우에는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래요. 진물 나죠. 가렵죠. 숨이 안 쉬는데요. 그래서 심각한 아토피를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가장 심각했을 때 그 상황을 사진으로 남겨놓는 것이 병을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어려운 병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 경우에 임시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겉으로 드러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심각한 상태에서 사진을 남겨놔라 이럽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치료하는 사람한테 제시해주면 심각한 진물나는 아토피 피부 질환이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밤에 심한 경우는 혈열에 의한 것입니다. 기와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와혈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혈이 의한 것은 밤에 더 심합니다. 그래서 낮에 심한 것과 구별해서 치료해야 되는데 대개 혈을 보강하는 사물탕 종류를 써서 혈열을 꺼주면 밤에 심각하게 가렵고 진물나는 아토피 질환이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진물이 나는 현상은 아토피 피부염이 그냥 가렵고 거칠거칠한 것과 가려우면서 진물이 나는 것은 원인과 치료법이 전혀 다릅니다. 진물이 난다. 이것은 창입니다. 창이라는 것은 창. 창이라는 것은 썩는다. 고름 나온다. 이런 거예요. 창. 고름 나오고 썩고 이러는 거예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죠. 아니, 왜 피부가 썩어 들어가? 심각한 거예요. 또 이게 그런 과정에서 가렵기 때문에 또 긁어요. 긁어보면 그 손톱 자국, 손톱이 또 들어가서 또 더 심해지고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전신에서 창이양이 심해서 진물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내복이 다 달라붙어요. 가려우니까 피고름이 나와요. 더군다나 어린아이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 손톱 다 그냥 아주 얇게 끝까지 짧게 깎아주고 장갑을 씌워서 자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밤에 나도 모르게 가려우니 긁으니까. 그래도 그거 가지고 긁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너무너무 괴로운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그래서 밤에 가렵고 질물나는 심각한 아토피 피부병은 치료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거를 무명악청이라고 하는데요. 무명악청을 치료할 때 위감성, 온열성, 온독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삼패독산, 승마갈근탕 거기에다가 양혈시키는 이런 약을 가감해서 쓰는데 대개 승마갈근탕이나 인삼패독산 같은 이런 것을 쓰는 이런 환자는 얼굴이 갸름하게 생긴 사람, 얼굴이 돌출된 사람,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입술이 두툼하고 얼굴이 둥글럽적하고 살을 보는데 살이 조금 단단하고 그 다음에 거칠고 이런 사람은 양혈시켜야 돼요. 그래서 양혈탕이라는 이런 약을 써서 치료를 합니다. 또 방풍통송산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생겼느냐, 나타난 증상이 어떠냐, 동반되는 증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치료과 이런 것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한 밤에 가렵고 진물나는 이러한 심각한 아토피 피부병이라도 한의학적으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하면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는 밤에 심하게 가렵고 진물나는 심각한 아토피 피부염 이란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물이 나고 가려워서 한의원을 내원하신 분이 계신가요? 네, 이런 환자는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환자는 10살짜리 남자 어린이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전신의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심하게 가려워서 긁고 긁으면 진물이 나서 어머니들이 굉장히 어머니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타구니 안쪽부터 시작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치료를 해도 잘 안 돼서 근본 치료가 되지 않고 자꾸 재발해서 바로 한의원에 내원했는데 양혈탕이라는 창을 치료해주는 진물이 나니까 창을 치료해주는 한약을 투여 후 몇 년이 지난 후까지 재발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병일수록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치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 어린이 환자의 생김새도 궁금합니다. 생긴 모습은 눈썹이 진하고 입술이 두툼하게 생겼고 태양형이라고 해서 코가 들리고 눈꼬리가 들린 형입니다. 눈썹이 진한 것은 속이 다혈한 체질이죠. 또 입, 눈이 발달된 것은 피가 혈이 위주인 사람이라는 뜻이죠. 태양혈도 바로 속이 다혈입니다. 즉 큰 것이 병이다, 많은 것이 병이다는 차원에서 볼 때 다혈이기 때문에 이것은 혈과 관련돼서 병이 왔기 때문에 밤에 심하고 또 창이 나기 때문에 이 진물이 나서 바로 창으로 보고 양혈탕이라는 혈을 돋구는 약을 투여한 것입니다. 네, 이 아토피 피부염이 어느 부위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아토피 피부염이 가슴, 복부, 등, 상박, 대퇴 안쪽 등이 모두 있었습니다. 가려움이 유난히 밤에 심했고요. 피부염은 사타구니 안쪽부터 시작되고 했는데 긁다 보면 피가 나고 진물이 나며 딱지가 않고 또 긁으면 상처가 돋아서 피부가 악화되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겠는데요. 가려움 때문에 잠을 깊이 못 자고 감기 몸살 비슷한 이런 현상도 자주 앓는다고 했습니다. 네,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사님께서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네, 이 어린이가 감기 증상을
자주 했다고 그랬어요. 감기 몸살 비슷한 거. 이것은 피부와 관련된 증상이 되겠습니다. 피부가 창이 나면서, 창이 난다는 것은 썩어 들어간다는 것인데, 창이 나면서 옹저 한열 증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한열이 있으면 코 막히고 머리가 아프고 여기저기 쑤시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병일수록 생긴 대로 병이 오고 생긴 대로 치료한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생긴 모습의 특징은 눈썹이 진하고 입과 눈이 발달된 태양형입니다. 눈썹이 진한 것은 속이 다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입, 눈이 발달된 것은 혈이 위주죠. 코, 귀가 발달된 것은 기가 위주고 입, 눈이 발달된 것은 혈이 위주예요. 남자한테 혈이 위주니까 이게 흠이라는 거예요. 태양혈은 속이 다혈이에요. 그리고 밤의 증상이 더욱 심하고 처음에 사타구니부터 시작됐다는 거. 이 사타구니는 허리 이하잖아요. 허리 이하는 혈지부죠. 그러니까 바로 혈병이 틀림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진물이 나요. 그러니까 혈병이 돼 창이양인데 혈과 관련된 창이양이에요. 그래서 전신적으로 심한 악창인데 혈열을 조절해주는 양혈탕이라는 약을 투여한 겁니다. 양혈탕. 바로 혈을 제대로 조절해주고 컨트롤해서 진물나고 밤에 가려운 증상을 없애주는 그러한 약인데요. 이 약을 투여한 후에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이 양혈탕이라는 것은 바로 사물탕 변방인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물탕은 혈을 좋게 해주는 약이에요. 다혈, 바로 입위주, 또 눈썹이 진한 거 이런 것을 봐주는 약이 바로 사물탕 변방이고 이 약을 투여 후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 아토피 피부염이 잘 치료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혈열을 치료하는 양여름을 한 제 투여 후 피부병 양상이 훨씬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피부가 어려움이 덜하고 그러니까 잠도 깊이 잘 수 있고 총 5제를 연속해서 투여한 후에 이 환자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지금까지 그때 그렇게 가렵고 밤이 되면 가렵고 진물나고 하던 현상이 없어지고 재발하지 않고 이번에는 키가 크는 성장약을 복용하기 위해서 내원했던 그런 좋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 사연까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안산에서 고희정님의 건강 고민 사연 도착해 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 건강 문제로 박사님께 상의 드리고 싶어요. 요즘 남편이 아침에 허기를 심하게 느껴서 힘들어합니다. 남편은 올해 47세고요. 4끼를 먹어도 아침에 허기가 져서 일어나지 못하겠답니다. 갈증도 나고 살도 점점 빠져서 걱정이 많아요. 혹시 큰 병은 아니겠죠? 왜 이런지 이유도 궁금하고 치료법도 궁금합니다. 네, 하루 4끼를 드시는데도 아침이면 배가 고프다. 네. 이 원인이 뭘까요, 박사님? 네. 하루 4끼를 먹는데도 아침이면 허기가 진다. 배고픈 것을 떠나서 지나서 허기가 지는 거예요.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배고프면 신경질이 난다. 배고프면 혈당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살까지 빠져요. 점점. 4끼를 먹는데도요. 이것을 한의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소중증이라고 합니다. 소중증. 소중증이라는 건 상소, 중소, 하소가 있습니다. 상소는 얼굴이 붉으면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입술이 마르고 눈, 코, 입기가 안 좋고 뭐 이러는 거고요. 중소라는 건 비위의 문제예요. 먹는 것과 배고픈 것,
소화되는 거 이런 문제, 살 이런 문제예요. 근데 이분은 어때요? 네 끼를 먹는데도 아침에 허기가 지고 또 살도 빠지고 말하자면 잘 드시는데도 살이 빠지는 것을 소중증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특징적으로 아침에 허기가 져서 일어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는 생진감놈이라는 소중증을 치료해주는 이런 약을 쓰면 배고프면 신경질 내는 현상이라든지 아침에 배고프면 허기지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병이 깊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을 잘 지켜야 돼요. 아침을 잘 들고 저녁을 가볍게 드는 노력을 해서 근본적인 몸의 밸런스가 깨진 것을 치료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식후에는 반드시 걸어서 먹은 것이 완전히 내꺼돼서 피가 되고 셀이 돼서 정상적으로 몸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해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증이라는 것은 계속되면 살이 많이 빠지고 당뇨로 나쁜 단계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급히 한방적인 치료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연 보내신 고희정님 한방치료 꼭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대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대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엄청 고민되는 눈썹이 빠지는 현상, 그리고 밤에 심하게 가렵고 진물나는 심각한 아토피 피부염,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